현 시점에서 사실 예. 이제 오늘 대표님을 저희 방송에 모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예. 현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예. 주식 투자를 할 때인가 아니면 멈춰야 할 때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할 건데 예.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타이밍에서 투자자들의 결정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? 그러니까 뭐 이번 달이 바닥이냐 다음 달이 바닥이냐 네. 뭐 그런 말씀은 뭐 드리기는 어렵고요. 그렇죠. 예. 예.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그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당장 그다음에 올 하반기 네. 뭐 놓고 보면 그 기업 이익이나 어떤 성장률 네. 이런 게 올 상반기보다는 좀 못할 겁니다. 네. 운이 나쁘면 뭐 내년 상반기 초까지도 좀 여의치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게 데이터들 보게 되면은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이 부분이 올 상반기보다는 못하지만 네.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상태에서의 그 정치인데요. 네. 근데 그렇게 가장 긍정적으로 본 가장 큰 이유는 네. 뭐냐면은 기업들이 그 원가 상승 요인, 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 네. 이 부분들을 이제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2분기에도 뭐 사실 네.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품 가격 인상해도 네. 뭐 기업들이 이렇게 큰 타격 없이 네. 또 이익을 내고 또 원만할 것 같으냐. 그 부분은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소득이 예. 가구당 기준입니다. 예. 전년 동기 대비 10.1% 늘었고요. 그다음에 2분기 소득이 12.7% 늘었습니다. 확실히 물가 상승률도 많이 늘었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네. 제품 가격을 인상시켰어도 기업들의 그 매출을 무난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었던 거였죠. 그런 점에서 지켜보자면은 예. 기업 이익이 추세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악화될 거냐인데 뭐 성장률이라든지 기업이 추세적으로 악화될 거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.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7월 저점을 이렇게 하회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뭐 혹시 하회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크게 밑돌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미 이제 유럽 쪽 국가들, 프랑스, 독일, 영국 이런 쪽은 네.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거기 벗어났습니다. 그다음에 아시아 쪽도 보게 되면은 일본, 인도, 중국도 사실 그 큰 틀의 하락 추세는 벗어나서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. 미주지역 쪽도 뭐 네.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몇몇 국가들 경우도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 해서 곧바로 이렇게 상승 전환을 네. 뜻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서도 주가의 그 하락 추세 이탈은 주가가 바닥을 만드는 뭐 이렇게 과정이다.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우리나라 주가는 조금 이렇게 세계 주가가 반전할 때 통상은 후행했습니다. 오늘 또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게 크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기에는 좀 폭이 조금 크더라고요. 좀 하락 폭이 오늘도.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이 좀 공포 심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예,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. 나 폭이 커요.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기업 이익 추이가 분기별 이익 추이. 네. 그러니까 올 이제 향후 3분기, 4분기, 내년 1분기, 2분기 그 추이에 대해서 이게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기업 이익 추이 예상치들의 경우 보면은 시장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볼 것은 아니지 않을까. 최근에 투자자들 보면
그 MZ 세대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예. MZ 세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도 또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.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하고 또 좀 다른 것 같고. 예. 그래서 이 MZ 세대들에게 조금 40년을 증권업에 몸 담으신 분으로서 혹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. 예, 젊은 세대는 저와 달리 네. 시간적 여유가 좀 많지 않습니까? 때문에 긴 관점에서 상황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. 때문에 늘 기업이 성장, 고객 예탁금을 중심한 자금, 증권 관련 자금의 그 추이, 매매 기준의 성향, 그리고 또 주가의 어떤 장기 추세, 주가 자체 추세입니다.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하여튼 이게 앞서 말씀 5부분은 어떤 그 수학의 기본 공식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짤짤 숙지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. 5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하는 기조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하여튼 주식 투자 임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에 좀 이렇게 충실해라.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숙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진짜 대표님이 40년 증권업에 몸을 담아서 그 깨닫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저도 저를 포함한 이 또 MZ 세대들이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새겨 들어서 투자에 좀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지금까지 대한민국 1세대 애널리스트이신 신성호 전 IBK 투자증권 대표님 모시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좀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혼란스러운 투자 여건 상황에서도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었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또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은 대표님께서 최근에 쓰신 신간이 있는데 주식 투자할 때와 멈출 때라는 이 책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책을 한번 봤는데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는데 또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